12월 3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4% 상승한 4036.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9% 상승한 932.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3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신공영, 천일고속, 대성산업, 동양고속, 코침, 링크솔루션, 뉴인텍, 상지건설, 오텍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건설 테마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인여대의 김희탁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김 차관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장기간 침체된 건설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 기업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상지건설은 어제 장마감 후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온 바 있는데요. 상지건설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과 89억 원 규모의 임실정주 활력센터 건립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4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삼성물산의 경우 홍나희 관장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율은 19%에서 20%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된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천일고속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6%를 보유 중이며 동양고속은 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1,000평의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동양고속, 천일고속, 대성산업, 상지건설, 한신공영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본에서 개최된 로봇 전시회에 참가하여 모베드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모베드는 현대차와 기아가 개발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으로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췄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들에게 양산형 모베드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로봇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링크솔루션은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총 25종의 샘플을 공급하고 테스트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물류로봇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에 통과할 경우 다른 로봇 부문으로도 공급이 확장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스맥은 S&T홀딩스가 스맥의 경영에 참여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S&T홀딩스는 지난주 스맥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고 장내 매수를 통해 373만 주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마감 후 스맥은 사내이사들의 보유 주식이 증가했다는 전자공시가 연달아 올라왔는데요. 특히 스맥의 최영섭 대표는 68만 주를 장내 매수했으며 지분율이 9%에서 10%로 증가했어요. 이번 장내 매수는 S&T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스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일본은행이 이번 달 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작년 여름 폭락장의 원인이 됐던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캐비넷식 경제위원장이 다음 연준의장 후보로 떠오르면서 12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도 이어지며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 에피솔딩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FDA에 항체 약물 접합체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승인이 나올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글로벌 임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61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으며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4만 9천 원입니다. 한편 아이진의 경우 최대 주주인 한국 BMI가 아이진의 유상증자 물량 중 120%를 청약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진은 지난 9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후 일반 공모가 진행될 경우 일반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전기차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과 수소차 보조금을 유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자생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삭감해왔는데요. 최근 전기차 보급세가 꺾이면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가 300만 원, 버스가 7천만 원, 화물차가 1억 원이라고 알려졌어요. 수소차 보조금은 승용차가 2,250만 원, 시내버스가 2억 1천만 원, 광역버스는 2억 6천만 원이며 트럭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에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Y2솔루션은 미국 법인인 록사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개발 중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Y2솔루션은 2019년 150억 원을 투자하여 록사 바이오의 지분 50%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칩은 엔비디아의 AI 서버 공급망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칩은 대만의 전원 공급장치 기업인 델타 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커패시터를 공급하며 엔비디아의 AI 서버 공급망에 진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코칩은 엔비디아와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도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텍은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AI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냉각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의 중요성은 커진다며 오텍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오텍의 자회사인 오텍캐리어는 순행식부터 공냉식 칠러와 공조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냉각 관련 장치가 순차적으로 론칭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비츠로넥스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비츠로넥스텍은 11월 21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비츠로테크의 우주사업과 핵융합 에너지 사업 등의 특수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되었는데요. 비츠로넥스텍은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엔진 컴포넌트를 납품 중이며 차세대 우주발사체를 제작 중이라고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비나텍을 비롯한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을 유지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현대차가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어젯밤 미국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6%의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LNK바이오는 KB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B증권은 LNK바이오가 7월 달에 척추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미국 FDA 허가를 취득했다며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추후 미국향 총판 계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양 HC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로는 어제 특별한 악재 없이 25%의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세기상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세기상사는 지난주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며 품절주로 부각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이비전웍스는 어제 언론을 통해 유리기판 마이크로 크랙 결함 검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는 유리기판을 가공한 뒤에 남은 균열을 찾아내는 검사 기술에 대한 특허인데요.
이번 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조 산업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건설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사조 산업이 경기도 하남시에 56만 평 규모의 부지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부지 중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탑코미디어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페노션, 3위는 일성건설, 4위는 대성산업, 5위는 대한해운,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SG세계물산, 8위는 Y2솔루션, 9위는 미래에셋증권, 10위는 A프로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성건설, 대성산업, Y2솔루션입니다. 일성건설은 건설기업이며 대성산업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Y2솔루션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이며 미국 법인인 룩사바이오의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아이비전웍스, 2위는 스맥, 3위는 KD, 4위는 유인텍, 5위는 비츠로넥스텍, 6위는 고영, 7위는 현대모백스, 8위는 조이시티, 9위는 유로, 10위는 효림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이비전웍스, 스맥, KD, 유인텍, 비츠로넥스텍, 유로입니다. 아이비전웍스는 유리기판 검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맥은 로봇 관련주이자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 소식이 있었으며 KD는 건설 기업입니다. 뉴인텍은 전기차 관련주이며 비츠로넥스텍은 지난달에 신규 상장한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유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에피솔딩스,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삼성물산,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네이버, 8위는 현대건설, 9위는 삼성전기, 10위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에피솔딩스입니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또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FDA에 항체 약물 접합체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인벤티지랩, 2위는 고영, 3위는 G2G바이오, 4위는 노타, 5위는 스맥, 6위는 D&D 파마텍, 7위는 에코프로,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알테오젠, 10위는 비츠로넥스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인벤티지랩, 스맥, 비츠로넥스텍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어제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었는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의료용 대마 성분을 기반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이며 국내 최초로 독성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맥은 로봇 관련주이자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 소식이 있었으며 비츠로넥스텍은 지난달에 신규 상장한 우주항공 기업입니다.